알라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푼다고? 풀이할 건데? 아주 조금만 5분이 좋아요. 5분. 그래 5분만에 풀어봐 그러면. 근데 그 전에 책부터 조금만. 하하. 어려워요. 나 쉽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려운 거 하고 있어. 어려운 거. 저기 인공위성 끝나면 뭐예요? 이제 오늘은 토크 할 겁니다. 토크. 토크요? 아 토크. 돌리님? 미안해. 토크. 아. 스몰 토크. 그 토크 말고 돌림임. 쌤 너무 친절하시네. E는 마이너스 R분의 GMM. 예? 자, 그럼 다른 사람들 이거 먼저 주고. 찢어야겠다. 뭘 찢어, 찢기는. 너도 풀고 있어? 자, 5분만 기다려 줍시다. 인공위성 질량이 없는데. 질량 그럼 안 중요한가 보지? 근데 지금 E는 마이너스 R분의 GMM에서 스몰 M 인공위성의 그렇죠. 질량이에요. 거기 문제 나와 있잖아요. 질량 M인 위성, 인공위성에 이렇게 문제 나와 있잖아요. V를 어떻게 구해요? 잘 구해야지. 다 풀었지? 아니 아직 풀었어. 아직 빨리 채점을 풀어주세요. 빨리 채점을 해야 돼. 자, 1분 30초 남았어. 빨리 해. 저는 주저해서 저희 응? 무리수. 도연아 3번의 정답 뭐야? 3번의 정답 52. 52 알았어. 50 곱하기 2. 진짜 많네. 믿을까? 에너지를 돌리자. 잠깐만. 선생님, 근데 그럼 운동 에너지랑 인공위성 위치 에너지 그냥 2라고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는 거 심형은 알다. 이거 안 풀었어? 풀었어요. 잠깐. 이거는 진짜 풀면 안 된다. 10초 만에 풀어. 10초. 어제 진짜 아닌 거 같아. 5kg 지금. 어떻게 왔어? 야, 여기만큼 쉬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종아리 별거 아니네. 몇 점인가? 4점이다. 4점이지. 자, 됐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도, 킥테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1번 보시면, 자, 이 지점에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뿅 던지고 있죠. 그죠? 여기 25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떨어질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 V가 얼마냐? 이거 뉴턴 운동 법칙으로 하면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더 필요하죠. 그죠? 그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물리량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쉽게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거 뉴턴 운동 법칙 이거 다 풀리긴 하는데 너무 복잡해져. 상황에 따라서. 이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물리량을 추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물리량. 그런 걸 했더니 되게 쉽게 풀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워왔던 과정들이 제일 초기 버전부터 해갖고 계속 배워나가는 거야. 같은 거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법칙, 그 다음 R자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자기가 편한 걸로 푼다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항상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 요거 쓰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치 에너지가 종류가 많다라는 거야. 그 종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선택해서 넣으란 얘기야. 여기에서는 어떤 위치 에너지 넣을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죠? 이거 말고 많다고 그랬잖아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그죠?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기타 등등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두 개. 여기에서는 기준면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로 따지는 거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하는 거고, 만약 쫙 멀리 무한대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값을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왜 3, 4번은 요거 갖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1번은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높이는 없으니까 요것만 있죠. 물론 얘랑 얘는 다른 값입니다. 그죠? 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써볼게. 자, 운동 에너지 저기에서 자, 질량 그냥 M이라고 해보자. M. 그러면 2분의 1 M. V가 20의 제곱 더하기 자, 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요거는 mgh고 얘는 마이너스 r 분의 gmm 요렇게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구별해서 넣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 요거 g는 여기서 10 그죠? 중력 가속도니까 10 h가 25m 요것이 요 지점의 운동 에너지. 그러면 2분의 1 질량은 안 변하니까 m 그대로 그 다음에 v 제곱. 자, 질량 다 날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400의 절반이니까 200 그죠? 요거 250이니까 합하면 450 2를 곱하니까 900이네요. 그죠? v 제곱이
900이네. 그러니까 V는 얼마? 30m/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자, 물체가 지금 정지에 있잖아. 그죠? 아, 정지에 있는 거 맞죠? 정지. 근데 이쪽으로 10N 줘가지고 4m를 이동시켰어요. 4m. 그리고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력이 해준 일이죠. 그러면 이 외력이 해준 일이 얘한테는 전부 다 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에너지. 근데 높이의 변화가 없잖아. 높이 변화가 없으면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저장된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R자 힘이 해준 일, 선생님 이렇게 적어 드렸죠.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간다. 그죠? 변화량인데 여기 처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 값이 바로 이 값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만데? 40줄. 두 개 곱했으니까 40줄이야. 그죠? 요게 나중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죠. 그죠? 자, 요거 질량이 얼마입니까? 5kg이네. 5kg. 그죠? 그러면 자, 8, 40에 곱하니까 16이네. V제곱이 16이니까 V는 4m/s. 됐죠?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에 E가 마이너스 R분의 M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데? 인공위성의 위치 에너지. 자,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죠?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입니다. 기준점은 어딘데? 여기 어딘가 기준점이 있겠죠. E는 0인치죠. 그러면 얘의 위치 에너지 이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인데 그걸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요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E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봐라. 운동 에너지. 자, 여기 얘가 운동하고 있겠죠? V로. 질량 M으로. 이 거리 R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거 원 운동을 일으키려면은 어떤 힘이 필요해요? 90력. 이것만 떠올리면 되지 뭐. 이게 어떤 힘이 90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유인력이죠. 이거면 끝이에요. 끝났어 이제. 물리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엔 그냥 여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써내려가면 돼요. 자, 여기 90력은 왜 이걸 쓰느냐 하면 요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v라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여기 요거밖에 없잖아. 요걸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역할이 이겁니다. 바꿔주는 게. 왜? 90력이 R분의 mv 제곱이잖아. 이게 있잖아. V제곱이. 그죠?
mv 제곱이 있네. 아예 mv 제곱. 여기에 자 만유인력은 r 제곱이죠. r 제곱분의 g m m 외우고 있죠. 자 그럼 mv로 구해볼게요. mv 제곱은 자 요것만 날리면 되네. 아 이게 운동에너지 값이네. 2분의 1만 붙이면 그죠? 그러니까 얘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걸 이 형태로 바꿔주면 이 얘기네. 2r분의 gmm. 아 이게 운동에너지구나. 그럼 이제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이거 2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부호가 일단 반대네. 마이너스 집어넣고 그죠? 자 마이너스 갔으니까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얘랑 얘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네. 2를 2로 나누면 되네.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4번은 뭐 자동이지 뭐. 다 했잖아.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도 있고 위치에너지도 있잖아. 근데 두 개를 합해야 되는데 운동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2고 위치에너지는 그냥 2잖아. 그죠? 그럼 더하면 얼마야?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여러분이 아직 약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한 모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바꿔주는 연결 다리를 해주는 게 이겁니다. 구심력이 만유 인력과 같다. 됐지? 할 수 있겠지? 자, 오늘은 그러면 이거 인공위성의 속력 공식 써서 풀었는데 뭘? 이 3번이요. 어디? 몇 페이지? 네, 이거요. 그걸로 써도 상관없잖아. 그게 인공위성 속력식을 어디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만들었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의 값을 예를 들어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럼 그거 써도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 속력을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외우는 거죠. 속력이 들어가 있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구심력. 구심력은 원운동이라고 하면 다 구심력이 되는 거니까 일반식을 외우는 겁니다. 각각의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여기에서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중력과 같다 그러면 mg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g가 중력과 속도는 변한다고 했어요? 안 변한다고 했어요? 중력과 속도. g. 변하는 값이죠. 그죠? 근데 지표 근처에서는 안 변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9.8로 놓고 쓰는 거고 인공위성처럼 저렇게
지구 반지름의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변하는 값이에요. 그죠?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여러분들 91페이지 있죠? 여기 심화학습 쪽인데 토크는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학습에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는 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돌림힘.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물어보자. 예.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병준운동 빼고. 병준운동 빼고. 평균운동 예전에 선생님 얘기 안 해줬나? 예. 해줬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오래돼서. 자, 저 병준운동 빼고는 들어봤죠? 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자, 그럼 요거 일단 없다 치고, 알겠죠? 자,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뭔 운동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원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렬아, 널 믿었건만. 왜 그래? 자동차 바퀴 뭐예요? 회전 운동하죠? 예. 근데 걔가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요. 앞으로 똑바로 가죠? 무슨 운동이에요? 직선. 직선 운동이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직선 운동하고 원 운동은 크기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둘은 뭐냐? 자, 여기 물체죠? 그죠?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자, 이거 요 4개 운동 중에 2개를 얘기해봐. 원운동. 잠깐만요. 원운동인가 원운동 아닌 것 같은데. 원운동 아닌. 자, 4개 중에 2개의 운동을 표현했어요. 근데 병준운동이 뭐예요? 그럼 일단 회전 운동에 뭐 대충 되는 개념이겠지. 잠깐만, 이거 병진 운동이자 원운동. 딱 봐도 그거예요. 딱 봐도 그게 감이 잡혀야 돼요. 뭔 얘기냐면 회전 운동은 자, 얘가 그냥 회전 운동한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회전 운동 우리가 잘 알잖아.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회전 운동이고, 이렇게 하면서 가도 회전 운동이고, 이렇게 돌면서도 이렇게 돌면 회전 운동이죠. 예. 그죠? 예. 가만히 있으면서 회전하면 그냥 회전 운동만 하는 거고, 회전하면서 똑바로 가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회전하면서 돌면 회전하면서 원 운동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럼 병진 운동은 뭐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얘 각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체의 위치가 있겠죠. 요것들의 상대적인 변이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상대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변이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안 달라졌죠? 예. 그죠? 그러나 얘가 이렇게만 돼도 변이가 달라졌죠? 여기 밑에는 거의 안 움직였는데 위에는 이만큼 움직여버렸잖아. 그죠? 자, 물체의 각 지점의 변이가 변하면 회전 운동이고 변하지 않으면 병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상대적 위치가 안 변하는 거죠. 각 지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병진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은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병진 운동이다, 회전 운동이다 이런 개념은 크기가 존재할 때 따지는 개념이야. 근데 크기가 없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해봐, 점. 그죠? 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그냥 직선 운동이야. 그죠? 이렇게 돌면, 원 운동이야. 그냥 헤어져. 원 운동이야. 그죠? 병진 운동이다, 회전 운동이다,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크기를 따질 필요가 없었거든. 그죠? 뉴턴 운전 법칙 뭐 이런 거 할 때 크기 뭐 중요했습니까? 인공위성 이거 뭐 크기 점으로 그냥 우리 생각하고 그냥 이게 뭔 운동한다 이러고 있었어. 그죠? 근데 이제 크기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토크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토크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말로 바꾸면 돌림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토크 잡담이 아니고요. 그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건데, 요거 그리스 문자에 타우라고 읽는 거야. 타우. 알겠죠? 타우라고 읽는 건데, 요걸 이제 여기에서는 토크의 기호로 쓰는 겁니다. 토크. 토크는 뭐냐면, 자, 여기 문짝이 있고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잡고 이렇게 열면 잘 열리죠? 그죠? 회전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문의 회전축. 문고리를 만약에 여기에다 달았어요. 예. 자, 문 열 때 어떨까요? 힘들어요. 겁나 힘들겠죠. 안 열릴 수도 있어. 그죠? 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 여기다가 두면은 여기가 쉽죠? 여기다 두면 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걸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려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토크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제 힘을 이 방향으로 주겠죠? 이제 위에서 볼게요. 요 문짝을 위에서 봅니다. 위에. 문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회전축이고, 여기에 문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고리.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요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힘을 이쪽 방향으로 F만큼 주면 그죠? 여기 회전축에 대해서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R로 둔다라고 하면 요게 F랑 R을 곱한 값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라는 거야. 알겠어?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야. 벡터 곱은 뭐뭐 있다고 그랬니? 칼라 외적대. 외적하고 내적이라는 게 있다라고 아주 초반에 얘기해 준 적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선 적용되는 건데, 자, 요거 조금, 니네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합시다. 무슨 뜻이냐면, 힘을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잖아. 수직으로 안 줄 수도 있잖아. 만약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면. F를 이렇게 줬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힘은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죠. 합성도 할 수 있지만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잠시 한번 해볼게요. 자, 힘의 합성. 뭐 쓰면 되죠? 무슨 평행 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삼각형. 자, 평행 사변형법은 이렇게 만들면 이게 평행 사변형이죠. 그죠? 요 시작 지점끼리 이렇게 맞닿은 곳에서 이쪽으로 대각선 그어주면 돼요. 이게 합성이야. 근데 자, 둘 중에 하나의 머리에다가 다른 것에 꼬리를 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요거는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거야. 뭐 똑같은 거잖아. 그죠? 똑같은 거잖아. 이게 합성이고, 그죠? 합성이고. 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분해는 자, 요렇게 있는 걸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느냐? 분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겁나게 많겠죠. 왜? 얘는 평행사변형으로 하면 요것도 가능하죠. 그죠? 또는 요렇게도 가능할 거 아니야. 요렇게도. 그죠?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런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뭘까? 그렇죠. 요게 제일 편하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90도로 해가지고. 그죠?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죠? 뭐, 비탈면에서. 그죠?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힘. 90도 분해시키는 거. 그지?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90도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세타 각이 만약에 여기를 줘도 되고 여기를 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걸 안다면 여기 각도만 알면 삼각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크기에 대해서 어떤 거 이쪽이 아니고 요걸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요 크기. 알겠어? 요 크기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 토크의 크기가 나옵니다. 토크의 크기. 돌림 힘의 크기예요. 알겠죠?
자, 일단 크기만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토크의 크기.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반드시 90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멈춰 있을 수 있다고 이 상태에서? 네. 네. 가능할 수도 있죠. 네. 왜? 막대기. 막대기리 때문에 요 무게가 이쪽 전체 무게랑 이렇게 똑같다. 같으면 안 되죠. 왜? 아.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요런 거 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기 힘을 딱 주면 이게 뭐예요? 지렛대죠. 지렛대 돌림힘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돌림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돌림힘 쓸 줄 모르면 음료수 못 따요. 그죠? 잼통 못 따요. 물, 생수병 못 따요. 전부 다 돌림힘입니다. 돌림힘. 알겠어요? 니네들 이거 돌릴 때 잘 안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갑니까? 마찰은 똑같다라고 치고. 수건. 수건으로 감싸서 돌리면 좀 잘 따지죠? 왜 그럴까? 반지름이 늘었어요. 그렇지. 이 알이 커진다는 얘기야. 예? 잠깐만. 네? 네, 수건으로 정렬아 뭐라고? 그러니까 수건으로 해서 하면 그 마찰은 똑같다라고 쳤을 때 알겠지? 수건으로 감싸면 내가 힘을 가하는 회전 반경이 커지죠. 마찰력 높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마찰력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두 경우가 뭐 나무 막대기 붙여서 돌리는 이 얘기야. 요만한 거에서 그죠? 이 반지름 R일 때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잖아. 근데 이 수건을 감싸면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 F 크기하고 이 F 크기 같고 그 다음에 요게 R인데 요건 뭐 4R이다. 이렇게 됐다.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토크는 이쪽이 4배가 커지는 구조. 그죠? 그러니까 큰 힘이 생기니까 쉽게 따지는 거야. 니네 문고리가 아까 문고리가 보통 손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까?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 우리 교실 문 같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도는 부분입니다. 도는 부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니네 가끔 요거 빠진 거 본 적 있죠? 손잡이 부분이 동그란 부분이 톡 빠진 부분 본 적 있죠? 이거 문 열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왜? R 값이 작아져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줘도 토크가 작아지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작은 힘으로도 토크가 크게 걸리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만 툭 누르면 되잖아. 토크가 크게 걸려요. 그죠? 이게 이 토크의 돌림 힘. 쌤, 근데 그러면은
그 토크가 달라지면은 아이 잠깐만 근데 이렇게 문고리를 근데 돌리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냐고? 예.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이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원운동은 뭡니까? 힘과 이동 거리 방향이 수직이라서 일이 0이죠. 근데 토크가 있으면 어떨까요? 자, 요 개념 이제 잘 들어. 이거 하려고 했던 거야. 자, 등속 원운동 들어봤죠? 그냥 원운동도 있죠? 얘랑 얘 차이는 뭘까? 하나는 일정하게 도는 거고 하나는 다르게 돌 수 있다는 거죠. 점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점점점 느려질 수도 있고 가다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느렸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원운동이네? 그죠? 얘나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힘이 뭐냐? 90력. 그렇죠. 그죠? 90력은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일 때는 일은 0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등속이 아니면 부등속이라고 가정을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토크가 있어야 돼. 오케이? 토크는 힘 방향이 어때요? 힘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그죠? 접선 방향과 같죠? 그럼 방향이 수직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일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토크가 있으면 우리 원운동 하면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각속도. 각속도가 일정한 거죠? 근데 얘는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토크가 돼요. 이해가니? 여기는 개념적인 거 위주로만 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뒤에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토크는 반드시 등속 원운동에서는 없고요. 부등속일 때 생기는 거고, 오케이? 원의 중심 방향 아닙니다. 힘의 방향이 접선 방향이잖아. 그죠? 이걸 이렇게 주더라도 이쪽 성분만 따지는 게 토크의 기본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뭐 일반화하면 뭐 F 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거 필요 없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 이렇게 각도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쪽 성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거기 중간쯤에 디귿 한번 찾아봐라. 디귿.
찾았니? 디귿? 토크는 아까 요 힘하고 요쪽 성분하고 요쪽 거리하고 곱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어차피 F하고 R이 곱해지는 개념이잖아. 크기만 따지면. 그러면 단위를 보면 이게 얘가 뉴턴이고 얘가 미터겠지요. 근데 이 뉴턴 미터랑 아까 1의 그 개념이랑 같았어요, 달랐어요? 자, 1은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죠. 그죠? 자, 얘랑 얘는 각도가 어땠어요? 수직이 아니라 0. 각도가 어때야 됩니까? 수직이면 안 돼요. 비스듬만 해도 무조건 어떤 성분? 같은 성분에 대해서 곱한 건 값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자, 100N을 줬는데 여기랑 60도야. 그래서 여기가 2m 이렇게 간 거야. 1은 얼마야? 100줄 얼마? 100줄. 100줄 나오죠. 왜? 자, 얘가 이 방향으로 100N이지만 이 방향으로는 50N밖에 안 돼요. 왜? 요 크기가 100 코사인 60도거든. 맞아?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쪽 크기가 50N이란 뜻이야. 50N. 그러니까 50N 곱하기 2m 해서 100줄 이렇게 나온 거죠. 요 이동거리 방향하고 똑같은 힘 성분만 쓰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랑 얘 각도가 어때요? 같은 방향입니까? 몇 도였어요? 90도였잖아. 90도. R은 이 방향인데 힘은 이 방향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90도 각도의 힘끼리 곱하는 거라고 치면 얘는 0도끼리 곱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얘랑 돌림힘은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위는 똑같은 형태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디귿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를 사용한다. 에너지의 단위인 줄, 요것도 뉴턴 미터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단위다. 알겠니? 토크에는 줄을 사용 못합니다. 그니까 벡터죠. 그렇죠. 1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일값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봐봐. 토크는 원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R 벡터 곱하기 F 벡터. 크로스 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1은 원래 F 도 R입니다.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벡터 곱이죠. 벡터 곱인데 하나는 크로스 곱이고 하나는 도트 곱이야. 이게 외적이고 이게 내적이거든. 예. 크로스 곱 하면은 벡터가 나와요. 근데 도트 곱 하면 스칼라가 나와요. 그래서 1은 스칼라야. 조금 어렵죠? 그죠? 토크가 힘 아니에요? 응? 힘이죠. 힘. 요거는 힘의 개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뭘? 때문에 그런가? 다른 거라니까 전혀? 근데 약간 좀 토크가 그런. 니네 자 내적하고 외적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아니요. 왜 내적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외적이라고 그러고 그죠? 적은 이제 쌓는다라는 의미고 그죠? 쌓는다라는 얘기는 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쌓아 올리면 더하는 거잖아. 더하는 걸 간단하게 만든 게 뭐야? 곱하기잖아. 그죠? 그래서 내적은 뭐냐면 얘랑 이 방향이 있으면 요 크기랑 요 크기에 얘 같은 방향 성분이면 요 크기죠. 그죠? 이 두 개를 곱하면 곱한 값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곱한 값의 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화살표가 얘와 얘가 있는 같은 평면 안에 있는 거야. 같은 평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외적은 뭐냐면 얘랑 얘가 있잖아. 그지? 세타만큼 각도가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토크는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토크와 마이너스 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 가지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돌리면 엄지 방향이 나타나죠. 그죠? 이 두 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10이다 그러면은 곱하면 얼마야? 100이죠. 100만큼이 어디로 나오느냐? 요 방향. 같은 평면상에 알겠어요? 같은 평면상에 물론 이제 사인 세타 값이기 때문에 100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타에 따라서 알겠죠? 근데 그 크기의 방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같은 평면이 아니고 그 평면에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렸죠.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봐봐. 요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리면 그 돌리는 정도가 커지면 이쪽으로 많이 전진한다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나사 있죠? 나사? 드라이버로 돌리든지 이렇게 돌리죠? 자,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전진하죠? 돌리면 앞으로 전진하고 돌리면 앞으로 전진하고 이게 외적이에요. 봐봐. 여기서 이 회전 방향으로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나사가 외적이야. 크로스곱이야, 크로스곱.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약간 좀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질문해도 돼요. 근데 저거를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외워야 되는 것 같긴 할 것 같은데 곱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 벡터의 곱을 왜 하는 거죠? 근데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저거를 다르게 하느냐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효과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요 안에서만 다루는 거지만 이 한 평면에서만 다루는 거지만 자연 현상에는 이 한 평면에 있던 요소 때문에 그 평면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이 평면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했는데 그 평면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만들어낸 게 벡터 곱이에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벡터에 대한 것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벡터보다도 높은 도구가 있죠. 텐서라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선생님 제일 처음 수업해 줄 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스칼라는 전부 다 숫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죠? 벡터는 1차원이면 숫자 하나, 2차원이면 숫자 2개, 3차원이면 3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죠? 근데 텐서라는 건 그 벡터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야 또. 그렇게 해서 16차원까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배워요? 그건 네가 선택해야죠. 고등학교 때 배워요. 아니죠. 대학 가서도 과를 선택한 다음에 그 과에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사로 끝낼 거면 배우지 않을 않는 경우가 많을 거고,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거쳐야 만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개념적인 거 위주로 하고 넘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어디를 볼 거냐면 94페이지 잠시 한번 가봐라.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니? 물체 평형. 물체 평형. 야, 물체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멈춰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평형이죠? 그죠? 이때 고려했던 게 뭐였습니까? 알짜임. 알짜임이 0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졌었죠. 그죠? 모든 힘의 합력을 우리가 알짜임이라고 하잖아. 알짜임이 있으면, 알짜임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겠지? 그지? 그럼 이건 평형 상태가 안 된 거야. 왜? 이쪽으로 쭉쭉 가는 거니까. 그럼 평형 상태가 되려면 힘이 있어도 알짜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이렇게만 있으면 힘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나 얘기해봐. 어떤 힘이 있어? 그렇지, 중력, 수직항력. 그게 이 물체에 똑같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인 상태야. 그죠? 그래서 물체 평형이 되려면 첫 번째, 알짜 힘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게, 자, 가로 1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병진 운동하지 않을 조건이다. 병진 운동. 크기가 있으면. 그죠? 크기가 없으면 이거 뭐야? 직선 운동 같은 걸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지만 크기가 이제 있으면 왜 크기가 있다라고 가정해야 되니? 토크 얘기해야 되니까. 토크는 크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왜? 회전 운동이 생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원운동이 되더라도 이 원 반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물체로 보게 되면 줄에 매달려 있거나 그러면, 그죠? 그럼 크기를 가진다라고 봤을 때 토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과 또 하나 더 뭐가 0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물체 평행이 생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자. 원래는 이 막대 질량까지 다 계산하고 하는 건데, 해보자 그냥. 자, 요게 10N이야. 10N.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얘가 작용하는 지점. 이 10N이 작용하는 지점이에요. 요걸 이제 2m라고 해볼게, 여기. 여기는 그냥 1m 해볼게, 1m. 예를 들어서,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5m라고 해볼게. 자, 요 막대의 질량은 균일하고요. 균일하고, 질량을 얼마로 줄까? 팔로 줄까? 막대의 질량은 8kg이야. 중력과 속도 g는 10이야. 그지? 자, 이때, 이게 일단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막대? 긴 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냥 8kg짜리야. 8kg짜리. 막대가 8kg요? 아, 예. 그냥 막대 8kg. 자, 요거 물체는 10N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평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형이 안 되면 어느 쪽에 얼마의 힘을 더 줘야지 이게 회전을 안 하고 물체 평형이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일단, 여기 이 지점에서, 이걸 회전축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 물체를 어느 쪽으로 돌리려고 하겠니?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뭐 이쪽으로 돌리는 걸 예를 들어 플러스라고 내가 가정을 하면, 이쪽에 있는 물체들은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걸 뭐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 양이 같으면, 토크의 값이 같으면 어떻다?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이쪽에서 돌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막대가 균일한 막대이기 때문에 이게 3m죠? 그죠? 그러면 막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3kg가 되겠죠? 아니, 3kg가 아니고 30N이죠? 무게. 자, 무게는 어디에 작용을 하겠니? 요 끝에 작용하겠니? 가운데 작용하니? 여기 작용하니? 아무 때나 작용하니? 가운데. 원래는 모든 이 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점. 요게 다 작용하지만 한 곳에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질점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질점 중심. 그래서 이런 물체가 있으면 어디에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간. 여기에. 알겠어요? 여기에 몇 뉴턴 작용한다고 일단? 30 뉴턴. 그죠? 그러면 회전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5. 1.5m. 아, 0.5m. 0.5m. 여기서 여기가 3m니까 1.5m가 되겠죠? 맞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자, 물체는 어디 있어요? 물체는 지금. 여기 있는데, 물체가 작용하는 지점은, 자, 물체는 여기 10N 작용합니다. 이 10N은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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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m. 여기 선생님 요 작용하는 지점 여기를 선생님이 1m 여기를 2m라고 했으니까 2m 작용하잖아.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2m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토크는 플러스로 해서 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N 곱하기 2m. 그지? 더하기 30 곱하기 1.5.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에서 쭉 써도 되고, 안 그러려면 이퀄하고 여기다가 써버리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같으면 평행이 되겠죠? 근데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니까 일단 빼봅시다, 그냥. 이렇게. 자, 여기는 몇 뉴턴이 작용하는 거야? 50 뉴턴이 작용하겠죠? 그죠? 5m짜리니까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5kg이 되겠죠? 거기에 중력 가속도 10하니까 50 뉴턴이 작용하는데 어디에 걸려요? 2.5m요. 2.5m에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50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이거? 잠깐만요. 20 플러스 40. 자, 20이고 여기가 얼마? 75. 마이너스 10이요. 여기 얼마야? 45요. 45. 요게 75. 이게 175. 아, 125잖아. 아, 종환아, 뭐 하는 거야? 아, 종환아. 125.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65니까 빼면 얼마? 60.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60. 마이너스 60. 60이죠? 그죠? 마이너스 60만큼 예. 이쪽이 크네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 거야?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작용할 때 여기에다가 어느 지점에다가 얼마의 무게를 하느냐, 그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2m 지점에다가 힘을 더 주겠다. 그러면은 몇 뉴턴을 더 보태주면 되는 겁니까? 30 뉴턴. 그러면 회전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야. 이해 가는 거야? 이해 가니?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예. 이 뷰티에 나오나요? 킥트 내겠죠. 당연히 오늘 배울 게 이거밖에 없는데 킥트 내야지. 네, 어려워요. 이거 풀어봐라. 저기 예제 그 문제 하나 있죠. 예. 요거 한번 이해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무게가 5N인 그거요? 응? 첫 번째 예제. 진짜. 94페이지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짝 보세요. 여기 이제 장력도 걸려있고, 막, 그렇죠? 그죠? 진짜 풀 수 있다.
풀리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봐. 정말 미안합니다. 장력 계산을 못하겠네. 장력은 운동 방식에 써야지. D는 네, 그러면은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야. 문 손잡이 돌리면은 문 돌릴 때 힘을 작용하는 그 작용점에 변화가 있으니까 힘을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니네 요런 거 있잖아. 육각 나사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돌릴 때 뭐 써요? 그렇지. 뭐 요렇게 생긴 애를 쓰죠. 몽키 스패너 같은 거. 그죠? 이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게 돌리기 쉽니? 당연히 긴 거죠. 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R 값이 크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거. 경험상으로. 예저 경직이 5분 전인데 이따가 딱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지금 해요. 지금 있잖아요. 물속에 물체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물체가 중력이랑 부력을 받잖아요. 근데 물체가 떠오를 때는 중력보다 부력이 커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쪽 부분은 힘이 작용하는 건데 계속 가속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물속에 물체를 집어 넣었을 때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물체의 모양도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 그냥 동그랗고 힘 받는 모양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각도가 생기면 포물선 운동으로 올라오는 게 맞고. 그런 거예요. 항상 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뉴턴이 다 얘기해 줬잖아. F는 ma. 그걸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많은 질문을 그냥 F는 ma로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물리만큼 효율적인 공부가 어디 있어? 뭔가 하나 개념만 이해하면 그거 갖고 다 풀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 물론 이제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요. 그죠?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아니요. 아니야? 그럼 요 킥 해내 버려야 되겠다. 다 외워야 되겠어. 진짜 풀이 외워야겠네. 54, 46.8. 요거 킥텍 그대로 낼 건데, 그대로 낼 건데, 풀이 과정 다 써. 풀이 과정 없으면 정답 인정 안 할 거야. 풀이 외워야겠어. 풀이까지 외우죠. 그럼 그러니까 외우라고. 안 되면. 풀이를 외우는 게 문제를 푸는 일이다. 이거 외우려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외워줄 거 아니야? T 사인 30도 곱하기 1은 5 곱하기 조금 바꿀까? 비슷한 거 낼게. 근데 이제 길이만 헷갈리게 바꿔놓으면 문제만 0.5가 1로 바꾸는 순간이면 뭐 어쨌든 이런 유형 한 문제 낼 거야. 알겠지? 비례식성. 그대로 했는데 어쨌든 공부해. 알겠어?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돼요. 요거 이해하면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텐스요. 야,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뭐야, 왜 안 나오지? 어이씨. 아, 이 녹화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아, 조용히.